여러분, 피부과에 가서 비싼 리프팅을 받아도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얼굴에 그늘이 지고 어두워 보이는 부위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꺼진 이마, 푹 들어간 관자놀이, 그리고 자글자글한 목주름이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40대가 되니까 조금씩 탄력이 떨어지는 부위가 보여서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 세 포인트는 리프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위거든요. 말씀드린 세 포인트의 꺼진 볼륨은 채우고 깊게 패인 주름을 펴주면 자연스럽게 10년은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실제로 시술 받아보고 효과를 봤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술 딱 3가지만 정리했으니까요. 40, 50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우리 얼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흔히들 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마도 눈 못지않게 중요한 부위예요. 우리 얼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부위가 바로 이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슈퍼피셜 팻헤드라고 불리는 지방층 볼륨이 감소하면서 이마가 편편해지거나 심지어 울퉁울퉁하게 꺼져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얼굴에 입체감이 사라지고 어딘가 생기 없어 보이는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4050 동안 시술은 바로 이마 필러입니다. 필러는 우리 피부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히알루론산을 패이거나 꺼진 부위에 직접 주입해서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인데요. 시술 시간도 15분에서 30분 내로 짧은 편이고 미리 마취를 하고 시술을 진행하면 통증도 거의 없어요. 간혹 주변에서 이마 필러 하면서 아팠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부터 긴장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형을 꼭 끌어안으시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시술이 들어가면 코 골고 주무십니다. 제가 그동안 이마 필러 하면서 한 5명 정도 재워드렸어요. 크게 불편감 없는 시술이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시술 받고 가시면 됩니다. 꺼지고 그늘진 이마를 필러로 채워주면 자연스럽고 봉긋한 곡선이 생겨서 얼굴 전체가 훨씬 입체적이고 세련돼 보여요. 중년 나이에 턱 라인이 처지는 거는 리프팅을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손으로 잡아 당기는 것처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마에 볼륨이 생기면 시선이 위쪽으로 집중되니까 처지는 하관 쪽으로는 시선이 덜 가서 굉장히 젊어 보이고요. 어머님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시술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이것저것 시술 좀 해드렸거든요.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최대 수혜자랄까? 제가 안전하고 정말 효과가 검증된 시술만 해드렸는데요. 오빠가 보시더니 그동안 한 것들 중에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남자들은 여자들이 머리 자르거나 염색하거나 변신하고 오는 것들을 잘 눈치 못 채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알아볼 정도면 이마 필러가 아주 효과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요, 필러를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볼륨 변화는 필러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필러를 정말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피부결까지 좋아진다는 점인데요. 필러의 주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주변에 있는 수분을 가득 머금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필러를 맞으면 볼륨을 채우는 동시에 피부가 촉촉하고 반짝거리는 물광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기억에 남는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짜 한 분 한 분 공들여서 시술을 해드리는데 제가 환자분들 히스토리는 다 기억하거든요. 보통 결혼을 앞두고 오시니까 스튜디오 촬영, 본식 일정, 환자분 직업이라든지 면접 앞두고 오시는 분들 물론 말을 안 해주시면 제가 모르지만 일단 저한테 얘기해주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상견례를 앞두고 이마 필러 하셨었는데 그 다음에 또 오신 거예요. 메모에 상견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 작년에 상견례를 한다고 했는데 뭐 잘못된 건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작년에는 딸을 결혼시켰고 올해는 이제 아들이 결혼 예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견례 할 때 성공 아이템 이마 필러입니다. 원장님, 필러 맞으면 얼굴이 어색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필러 맞고 어색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필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술자의 스킬과 디자인 감각이 조금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단순히 꺼진 부위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면 당연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환자 개개인의 얼굴 골격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서 원래 내 얼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마 중앙에만 볼륨을 넣는 게 아니라 눈썹 뼈부터 헤어라인, 관자에 이어지는 라인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연결을 해야 세련된 동안 페이스를 완성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수의 영역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 동안 시술은 날카로운 인상을 교정하는 관자 필러입니다.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노안 포인트가 바로 관자놀이예요. 관자놀이가 푹 꺼지면 얼굴 라인이 땅콩처럼 울퉁불퉁해지면서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래서 인상이 날카롭고 그늘져 보여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술이 바로 관자 필러입니다. 꺼진 관자놀이 부위를 필러로 부드럽게 채워주기만 해도 튀어나와 보이던 광대가 들어가 보이고 얼굴 상부의 라인이 매끄럽게 정리가 돼요. 그 결과 훨씬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인상으로 개선될 수 있죠.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부위의 주름이나 처짐만 신경 쓰시다가 관자놀이 필러 맞고 인상이 개선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40대가 되면서 관자놀이가 미세하게 꺼지는 게 느껴져서 이 부분을 필러로 살짝씩 채워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얼굴 라인이 매끈하단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자놀이 볼륨이 얼굴 전체의 균형과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거죠. 동양인들은 광대 부분이 아무래도 발달되어 있는데요. 광대뼈 수술은 좀 부담스럽고 자연스럽게 얼굴 라인을 교정하고 싶다면 관자놀이 필러가 아주 좋습니다. 간혹 관자놀이 필러를 하면 얼굴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얼굴 가로 길이를 결정하는 거는 광대 크기고요. 광대 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꺼진 부위만 매끄럽게 다듬어주기 때문에 얼굴이 더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울퉁불퉁했던 라인이 다듬어지니까 훨씬 계란형 얼굴로 보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안 시술은 나이테를 지워주는 목주름 필러입니다. 진짜 피부 고수들은 얼굴만큼이나 목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굴은 아무리 팽팽해도 목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있으면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얼굴 피부 못지않게 목 피부 관리에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목에 생기는 가루주름은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정말 어려워요. 목 피부는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서 쉽게 건조해지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는 등 계속 움직이는 부위라서 주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목주름 필러입니다.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입자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름이 있는 부위를 따라서 얇게 한 줄 한 줄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마치 파인고랑을 흙으로 메워주듯이 깊어진 주름선을 필러로 채워서 옅어 보이게 만드는 원리인 거죠. 다만 목주름 필러는요, 깊은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옅게 만들어서 최대한 눈에 덜 띄게 하는 시술이에요. 100% 완벽한 제거보다는 자연스러운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의 최대 수혜자이신 엄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포 사진을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깊게 가로 주름이 펴 있었는데요.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깊었던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도 훨씬 촉촉해 보입니다. 어머니는 좀 나이대가 이제 있으시니까 목 필러를 한다고 해도 주름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는데요. 젊은 친구분들의 경우에는 피부 탄력도가 훨씬 좋다 보니까 시술 결과도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세 가지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필러는 정말 흔한 시술이고 효과 안정성도 검증됐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시술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시술이든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술 경험이 풍부하고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멍이나 붓기 같은 가벼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필러가 뭉치거나 비쳐 보이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시술자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만 보고 결정한다거나 어디든 효과는 똑같겠지 이런 마음으로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동안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필러 시술로 젊어지는 것도 좋지만 시술 이후에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피부를 망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제가 딱 세 가지만 강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극 없는 세안입니다. 아직도 클렌징 티슈로 피부를 팍팍 문지르거나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2중, 3중 세안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물리적인 자극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거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모공은 탄력을 잃고 넓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피부의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1, 2분 안에 세안을 끝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두 번째, 365의 자외선 차단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안티에이징 제품만 골라야 된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거예요. 자외선, 특히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주범이거든요. 흐린 날에도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공격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보습과 수분 섭취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요, 피부 속 수분 보유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중년 이후에 피지 분비량이 약 60% 감소하고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 자체도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꾸준하게 마셔서 몸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보습도 정말 중요해요. 건조함이 너무 심하다면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성분을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처럼 강력한 보습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바르셔야 건조함을 잡고 피부 장벽도 튼튼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4050을 위한 동안 시술부터 동안 피부를 만드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밋밋하고 꺼진 이마가 고민이라면 이마 필러로 봉긋하고 입체적인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날카로운 인상의 주범인 꺼진 관자놀이는 바로 관자 필러로 부드럽게 채워주고요. 숨길 수 없는 나이테, 깊은 목주름이 고민이라면 목주름 필러로 매끈하고 젊은 목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동안 시술의 핵심은 이 시술들을 내 얼굴 상태에 맞게 똑똑하게 조합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시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내 노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순서대로 적용해 나갈 때 비로소 10년은 젊어 보이는 자연스러운 동안 얼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원장님, 제 피부 고민은 이런데 어떤 관리법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솔직한 피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